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전무의 섬유 이야기 홍전무입니다. 오늘도 채널을 방문해 주신 구독자님과 시청자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썸네일에 소개해 드린 대로 섬유 소재 중에서 텐셀, 리오셀, 모달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게 되실 것인데, 이 세 가지가 어떤 소재이며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시면 이제 이 세 가지 원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시작 전에 채널 구독과 시청 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텐셀, 리오셀, 모달 이 세 가지 모두 레이온계 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 케어라벨의 소재 표시는 보통 레이온으로 표시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지정 외 소재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레이온계 섬유이므로 레이온 섬유가 어떤 섬유이며 레이온 섬유의 특징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 소재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온은 원래 비스코스 레이온을 줄임말인데, 이 레이온은 목재 펄프를 원료로 하여 생산된 재생 섬유입니다. 목재 펄프를 원료로 했다고 레이온을 천연 섬유처럼 마케팅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레이온은 천연 섬유라고는 할 수 없고 천연 소재를 원료로 한 재생 섬유라고 합니다. 레이온의 특징은 목재 펄프를 원료로 했기 때문에 면과 상당히 비슷한 섬유입니다. 그런데 면과 같이 수분 등을 흡수하는 흡수력은 좋지만 물에 젖으면 약해지며 면에 비해서는 조금 강도가 떨어져 내구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또 면처럼 레이온도 탄성력이 부족해서 주름이 잘 생깁니다. 그러나 면과 또 다른 점은 레이온은 실크와 비슷하게 소재에 광택이 나고 부드러운 감촉을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레이온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 모달, 리오셀, 텐셀이 과연 어떤 소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세 가지 모두 레이온 계통이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이것들은 레이온의 단점을 보완한 고급 레이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모달입니다. 모달은 오스트리아 렌징사에서 개발하여 상표 등록하여 모달로 불리며 사용되었는데, 레이온의 일종이기 때문에 특징도 레이온과 비슷합니다. 레이온은 일반 다양한 목재 펄프를 원료로 사용하지만 모달은 너도밤 나무 목재를 원료로 사용하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모달도 레이온처럼 실크와 같은 부드러운 촉감과 광택이 있고 또 흡수성이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서 레이온이 물에 약해서 물에 젖으면 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고 했는데, 이 단점을 극복한 소재가 모달입니다. 또한 목재이기 때문에 환경에 부드럽게 태워도 유해 물질이 거의 나오지 않으므로 친환경 에코 섬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리오셀 섬유입니다. 보통 라이오셀이라고도 합니다. 이 리오셀 섬유는 레이온계 재생 섬유인데 강력 비스코스 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모달은 너도밤 나무 목재를 원료로 사용했다고 했는데, 이 리오셀 섬유는 유칼립투스 목재를 특수 용재로 녹여 만든 섬유입니다. 목재 펄프를 원료로 해 섬유를 만든 비스코스 레이온 섬유는 가성소다나 황산, 이황화탄소, 산화 티타늄 등 공해 유발 화합물이 발생하므로 공해산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리오셀 섬유도 목재 펄프를 원료로 해 만든 섬유이지만, 리오셀 섬유는 아민 옥사이드라고 하는 샴푸 같은 것에도 사용되는 인체에 해가 없는 용재로 녹여서 만듭니다. 게다가 이 용재는 사용 후에 회수해 재생할 수 있어서 해로운 폐기물의 발생이 없기 때문에 이 리오셀 역시 친환경 에코 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오셀은 강도가 떨어지고 내구성이 약한 레이온의 단점을 개선한 강력 비스코스라고 했는데, 가령 리오셀 섬유의 강도는 비스코스 레이온 섬유에 비해 강도가 거의 폴리에스터 섬유 수준이며, 세탁 후의 수축률도 비스코스 레이온이 6%인데 비해 그 반도 안 되는 0에서 2% 수준으로 수축 문제가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레이온 제품이 물에 젖으면 아주 약해지는 것에 비해 리오셀 섬유 제품은
그다지 약해지지 않는 점이 레이온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흡수성과 치수 안정성도 코튼보다도 좋으며 드레이프성도 좋아서 새로운 패션 소재로서 신천연 섬유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리오셀 섬유의 특징을 요약해보면 첫째는 비스코스 레이온 섬유보다 강도가 크며 동시에 수축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비스코스 레이온 섬유보다도 제조 공정상 유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소재다. 셋째, 구김이 적고 실크와 같은 부드러운 촉감과 드레이프성이 있어 인기가 있다. 네 번째, 면보다 뛰어난 흡습성,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같은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텐셀을 소개해 드릴 시간인데 원래 리오셀과 텐셀은 같은 종류의 소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리오셀은 오스트리아의 렌징사의 상표였고 텐셀은 영국의 코틀즈사의 상표로 사용되었는데 2004년 두 개 회사가 렌징사로 합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텐셀은 렌징사의 브랜드로 사용하고 섬유 총칭은 리오셀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리오셀과 텐셀은 원래 같은 종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렌징사에서 텐셀이란 브랜드를 사용해서 텐셀 모달, 텐셀 리오셀 또는 텐셀 라이오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소재는 모달과 리오셀로 구분하고 이 둘의 브랜드가 텐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렌징사의 이 두 가지 텐셀 브랜드 섬유는 식물 소재, 지속 가능한 생산, 피부에 닿는 매끄러운 감촉, 오래 지속되는 부드러움, 실크와 같은 부드러움, 통기성 향상, 컬러 지속성 및 생분해성, 친환경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진 섬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텐셀 섬유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텐셀의 장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쾌적한 착용감입니다. 텐셀 소재는 아주 부드럽고 신축성도 있습니다. 또한 독특한 청량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착용 시 착용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크와 같은 광택과 고급스러움입니다. 텐셀 소재가 사용된 패브릭 제품은 깨끗한 광택이 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 100%만으로는 광택이 나지 않지만 텐셀을 혼합하여 고급스러운 광택을 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흡습성이 높고 건조가 빠르다. 텐셀 소재는 외형의 장점뿐만 아니라 흡습 속건의 기능이 높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즉 몸에서 나오는 땀을 잘 흡수하고 또한 습기도 즉시 마르기 때문에 장시간 착용하고 있어도 계속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텐셀의 단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마찰에 약하다. 텐셀 소재는 매우 섬세한 소재로 인해 마찰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탁기로 세탁하거나 손으로 심하게 문지를 경우 즉시 제품이 손상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텐셀의 단점 두 번째는 주름이 생기기 쉽다. 텐셀 소재는 신축성이 뛰어나지만 동시에 주름이 생기기 쉬운 단점이 있습니다. 세탁을 하면 원단이 뒤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형태를 제대로 펴서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주름이 생긴 채로 말리면 그 주름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텐셀은 민감한 소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부드럽게 취급해야 합니다. 텐셀의 단점 세 번째는 벌레나 곰팡이에 약하다. 텐셀 소재는 자연을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인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벌레나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단점도 동시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벌레와 곰팡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시간 습기 있는 곳에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친환경 프리미엄 레이온 재생섬유인 오스트리아 렌징사의 텐셀 모달, 텐셀 리오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레이온, 모달, 리오셀, 텐셀 소재에 대한 구분이 되시겠습니까?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